안녕하세요. 원조 양갱입니다. 최근 주류 언론에서 앤드류 양을 다루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를 일종의 가망 없는 괴짜 후보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앤드류 양이 각종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3분기에는 앤드류 양이 $10,000,000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주류 언론도 그를 마지못해 중견 후보 중 한 명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내용이 주요 현안 중 한 가지로 다뤄지기도 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그에 대한 인물 기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사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서 게재한 앤드류 양에 대한 인물 기사인데요. 앤드류 양 본인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앤드류 양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시기들에 그의 곁에 있었던 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 대한 프로필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도입부에서 24살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앤드류 양이 지금까지 밟아왔던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도달했던 뉴욕의 인류 법무법인의 새내기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5개월 만에 청산하고 회사를 뛰쳐나가는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뛰쳐나갔던 그 이유가 결국은 지금의 앤드류 양이 있게 한 그의 사고방식이자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앤드류 양은 1975년 1월 13일에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바니라고 뉴욕주의 주도이죠. 그 주도의 교외 지역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앤드류 양의 아버지, 그분은 UC 버클리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IBM인가 GE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근무지가 그 근처여서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뉴욕에서 몇 번 이사를 다니긴 했는데 뉴욕시 근처에서 살진 않고 주로는 교외 지역이나 아니면 뉴욕주의 소도시 근처에서 살았던 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다 보니 늘 앤드류 양이 어렸을 때 성장했던 지역에서는 자신이 몇 명 안 되는 아시안들 중 한 명이었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체격이 왜소하고 그랬었다 보니까 등치 큰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좀 당하고, 그런데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책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던전스 앤 드래곤스라는 게임을 했다는 걸 보면 아주 전형적인 너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그의 어머니가 그가 나중에 대입할 때 유리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피아노도 가르쳤고 테니스도 배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피아노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그 형은 지금 NYU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형들과 듀엣을 하거나 아니면 솔로로 대회 같은데 나가서 지역 대회 수준에서는 주로 우승도 하고 입상을 할 정도로 꽤 피아노 실력도 출중한 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2살 때부터는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여름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캠프 같은 데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12살 때 그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인 SAT를 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가 1220점을 받았대요. 1600 만점에서 1220점이면 그 해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평균 SAT 점수보다 높은 거라서 상당히 높은 점수였고, 또 같이 영재 캠프에 들어갔었던 학생들보다도 아주 월등한 점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신기했었던 그 영재 캠프의 교사들이 앤드류가 여름마다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SAT를 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렸을 때 그의 SAT 점수가 다 남아있는데, 12살 때 1220점, 13살 때 1310점, 그리고 14살 때 140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1400점이면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좀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미국 남부에 있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근데 제 점수보다 사실 높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어지간한 주립대 입학하고 졸업을 했으니까 평균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4살 때 이미 저보다 더 나은, 저도 높은 SAT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5살 때는 1500점을 받았고, 1500점이면 이미 충분히 높은 점수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어디라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정작 17살, 18살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SAT를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석한 두뇌를 타고난 그랬던 학생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UC 버클리 물리학 박사시고,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UC 버클리에서 통계학 석사를 받았다고, 두 분 다 대만에서 온 유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보니까 아주 명석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10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때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로 전학을 가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영재 캠프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앤드류 본인이 어머니에게 나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되고 싶으니 그 학교에 보내달라. 학비가 사실 어마어마한 어지간한 대학 그 학비보다도 높은 그런 사립학교인데도 그걸 본인이 원해서 어머니에게 졸라서 갔다라고 그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본인도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고, 근데 정작 필립스 엑시터에 가서는 썩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앤드류 양 지지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아주 재밌는 사진으로 꼽히는 사진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인데요. 보면 이 주변에 주로 백인들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떻게 보면 프레터니티에 속하는 그런 백인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복장들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반항적인 표정으로 아주 그냥 힙합 스타일의 바지와 남방을 걸치고 삐딱하게 서 있는 앤드류 양의 모습을 보면 그 필립스 엑시터라고 하면 아주 부유한 집안 혹은 정치인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엘리트 양성소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학교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앤드류 양이 보면 키는 꽤 크더라고요. 여기 6feet 1인가 그렇다는 거 보니까 175? 185? 183, 1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덩치가 작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필립스 엑시터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토론을 그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생 토론 대표팀에 선발이 될 만큼 토론 실력이 뛰어나서 세계 대회에도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출전을 하는 그런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스 엑시터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비리그 앤 브라운 유니버시티에 진학을 하고 학사로 경제학과 정치과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졸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법대에 갈 생각을 하고 그 학사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법대 입학 시험이죠. LSAT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에서는 180점 만점에 178점을 받았대요. 상위 1% 정도의 이 성적을 받은 것이니까 아주 성적과 공부하는 두뇌는 천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수재들만 모여있는 콜롬비아 법대에서 공부가 사실 엄청나게 치열할 텐데, 그 당시에 앤드류 양과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앤드류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반드시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고한 의식 자체도 없었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공부를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법대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아이비리그 법대를 졸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맨하탄의 인류 법무법인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1999년 24살의 나이로 초봉 12만 5천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12만 5천 불, 특히 99년의 가치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상당한 액수일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이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흔치 않은데, 한마디로 대만 출신, 타이완 출신 이민자 부모님의 아메리칸 드림을 충실히 실현해주고 있는 앤드류 양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 어머니 본인도 인터뷰에서 아주 그 당시에 흡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앤드류 양 본인은 그 5개월 동안 그 짧았던 변호사로서의 생활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고 아무 목적 없는 공허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일하는 것은 마치 파이 먹기 경연대회에 출전해서 그 대회 우승 상품으로 더 많은 파이를 받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정말 일이 꾸역꾸역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 자체, 법무법인의 사무실 자체는 아주 번듯한 건물이었는데 초년생 변호사로서 다른 초년생 변호사 한 명이랑 창밖으로는 바로 옆 건물의 벽이 그냥 보이는 그런 작은 방에 앉아서 일주일에 8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그러니까 보스한테 선임 변호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서머리를 작성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일 자체가 더 흥미로운 일을 맡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적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좀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는 뉴욕의 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러고 있으라고 미국에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앤드류 양은 어느 날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비싼 캐시미어 스카프를 하나씩 사다가 선물로 가족들한테 줬대요.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고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웠는데 이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결론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찾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실 공유하고 있었던 변호사는 자신들이 속한 법무법인이 여러 가지 체리티나 비영리
비영리단체 같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하고 건물급 인사들을 모시는 멋진 저녁 식사 만찬 행사를 한번 하면 수십만 달러가 모금이 되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그 수십만 달러 중에 너무 많은 비용이 그 단체들의 행정비용, 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터넷 비즈니스가 당시 닷컴 붐이 일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유명인들이 자신의 팬들,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고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앤드류 양에게 제시를 했고, 앤드류 양은 그 즉시 자신이 이걸 해보겠다라고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스타기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법무법인에 입사한 지 5개월 만에 앤드류 양은 회사를 관두고 나왔어요. 당시 그의 통장에는 $10,000가 있었고, 매달 스튜디오 아파트 렌트비로, 뭔가 월세로 1,600불을 내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매달 1,200불씩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LA에 가서 친구의 결혼식 때문인가에 참석하러 LA에 갔었던 일이 있는데, 그를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가 회상하기로는 앤드류 양이 정말 너무 삐짝 마르고 그야말로 가난해 보였다, 가난에 찌든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회상을 할 만큼 자신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이 웹사이트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텍버블이 붕괴하면서 2002년에는 결국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 한 10년 정도 앤드류 양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파티를 주선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결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도와주는 학원을 차려서 꽤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몇백만 달러 정도의 카플란이라는 학원 사설 교육 업체이죠. 그 업체에 자신의 회사를 팔아 넘기고 그 돈으로 2011년에 벤처 포 아메리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벤처 포 아메리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신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야망 있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월가나 유명한 법무법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뭔가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자신들의 그 재능을 써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명문대 학생들을 미국의 중서부나 남부 같은 쇠퇴하는 지역들의 소도시에 보내서 이 회사들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신생 기업들에서 일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벤처포 아메리카라는 단체는 꽤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당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정한 챔피언스 오브 체인지라고, 변화의 챔피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사회 변혁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큰 사람들을 이렇게 매년 모아서 발표를 했었는데, 앤드류 양도 이 챔피언 중 한 명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선발을 했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단체였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벤처포 아메리카를 운영하던 시절에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서 대응하기에는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큰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자신이 밟아왔던 엘리트 코스, 자신의 이민자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년기에 자신이 밟아왔던 엘리트 코스를 과감히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과 커리어 앞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컸었던 앤드류 양의 그 지난 날들이 결국은 그를 지금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